자, 안녕하세요. 1주차 세 번째 시간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서는 프린터 되는 소리까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강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학기에 사용될 교재는 청소년 비행론이고요. 청소년 비행론. 여기에 이은호 교수님 저자로 되어 있고요. 주판사는 박영사로 되어 있고, 군의 서점에서 좀 비치를 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석 인증으로 해야 되는 과제의 내용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범죄자들을 보다 강력하게 좀 처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청소년들에게는 처벌보다는 교화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관점, 이런 두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분량은 A4 한 장 정도,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이 정도 하십시오. 한 장이라 그래서 보면은 10줄 이렇게 쓰면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1매 이상으로 합니다. 1매 이상.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써보는 정도. 정 써보는 게 힘들면은 좀 요령껏 붙여넣기라도 해서 이렇게 보내주기 바랍니다. 왜 붙여넣기를 해서 보내주는 것까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냐 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한번 봤다는 그런 확인 정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 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출석 점수에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기본 지침입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너무 좀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그렇게 좀 배려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의 없게 하지는 않겠죠. 우리 학생들이 항상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낍니다. 항상 기대 이상으로 뭔가 열심히 해주고 잘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과제를 올려주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는 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소년이라는 것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중간 단계의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을 소년,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런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는 성인에 버금가지만은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처벌하기보다는 교화 개선하고 도와주어야 할 존재다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비행이 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행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설명하려면은 좀 복잡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한편으로는 쉽지 한편으로는 어려운 정의가 되는 거죠. 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1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소년이 뭔가, 그럼 이번 시간에는 비행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하지 말라고 한 규칙, 법률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것을 비행이라고 할 수 있죠.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자어 그대로 보자면은 정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어디서 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규범이라는 이런 이제 그 기준에 의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들을 보통 비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법률이나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비행이다라고 본다면은 비행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전주의적인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전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비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처벌보다 이득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나쁜 행위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고전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비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행위자의 초점을 맞추는 역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행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범죄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증주의적 관점인데요. 생물학적인 관점, 심리학적인 관점, 사회학적인 관점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죠. 크게 보는 거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는 것은 사회 구조적 관점 또는 미시적 관점이라는 것은 사회 과정적 관점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좀 쉽게 나갈 수가 있는데요.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고전 잘 몰려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크게 보면은 잘하면 보일 수도 있겠다, 그죠? 칠판이 고전주의적 관점이 있고 실증주의적 관점이 있는 거죠. 고전주의적 관점은 자유의지, 합리적 의사에 의해서 범행을 또는 비행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범죄자는 누구나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관점이나 심리학적인 관점이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범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범죄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사회학적으로 크게 보면 사회학적은 크게 보면 거시적인 측면이 있고 미시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회 구조가 범죄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요거는 여러 가지 학습 이론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처벌이 아니고 범죄라는 나쁜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좀 치료의 대상으로 우리가 비행이나 범죄자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증주의적 관점에서의 또 범죄자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사회 반응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반응적인 관점. 이 반응적인 관점의 대표적인 범죄 이론이 낙인 이론이라는 거죠. 낙인 이론. 이것은 누군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비행자가 되기도 하고 비행자가 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청소년기에 친구들하고 폭행을 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너네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고 잘 지내.
이렇게 지나가면 이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게 일반적인 그런 성인으로 자라나는 반면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너는 나쁜 친구야 하고 그 경찰기관에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고 하게 되면 이 친구는 비행자 또는 범죄자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범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라보는 이제 비행의 개념입니다. 그럼 비행의 개념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규정된 정해진 이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행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쪽에서는 생물학적인 범죄성이 있고 또는 심리학적인 범죄성이 있고 뭐 정신적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사이코패스도 여기 될 수 있고 성격 이상자도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범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반인들하고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은 자기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인데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처벌해서는 그런 성격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얘를 그런 범죄의 심리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좀 이런 사람들을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회가 아주 그 불량한 사회가 되면은 거기에 비행자나 범죄자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좀 더 건전한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런 이제 정책적인 대안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반응 이론 중에 하나는 바로 낙인 이론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는 비행 중에 하나가 요거 과제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위비행이라고 했습니다. 지위비행. 다른 말로 신분비행이라고 하는 거죠. 신분비행. 지위비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하면 문제가 되고 성인들이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행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인은 괜찮아요. 그런데 청소년이 하면 문제가 되는 거 대표적으로 음주나 흡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만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어른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 좀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 학업을 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른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 불량하지 않고 고등학생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 왜 불량하다고 보느냐 이거죠. 이게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만약에 그것이 불량한 것이라면은 성인들이 해도 불량한 것이고 불량하지 않은 것이라면은 청소년들이 해도 불량하지 않은 것이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보는데 성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열심히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정상 집단에서 일어나기보다는 공부를 하지 않고 비행하고 좀 또래 집단끼리 모여 다니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이런 집단들에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쉽게 해서 범죄로 또는 비행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은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뭐 잘못하면은 자기가 행동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성인들한테 맡기는 것이지만은 얘네들은 관문으로 들어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년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사상들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국친 사상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부모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나라국, 그 친할친 또는 부모 친자를 쓰는데 국친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잘못했을 때 처벌하면 되지만 이런 청소년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조차도 좀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이런 걸 이제 지비행이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국친 사상인데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을 국가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이라는 것이 지비행이라는 것이 그 연령에 따라서 또는 신분에 따라서 한쪽에서 하면은 괜찮고 성인들이 하면 괜찮고 또 청소년들이 하면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청소년들을 규제하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규범주의라고 하는데 이거 좀 쉽게 설명하면은 합의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합의론적.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 구성원들이 범죄라고 보면은 범죄고 구성원들이 범죄라고 하지 않으면은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민속, 도덕, 법 이렇게 나눕니다. 좀 민속이라고 하는데 뭐 관습이라고 해도 되겠죠. 관습, 민속. 그 다음에 도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는데, 이 관습들은 또는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예의라고 하는 것이죠. 어기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 쟤는 참 버릇이 없는 친구야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게 바로 그 민속적인 또는 관습적인 측면에서의 비행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면은 이제 처벌은 못하지만은 저거 안 되는데 쟤 정말 나쁜 애야 쟤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나쁜 짓을 하는데 뭐 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든가 법을 삭삭삭 피해 다니기 때문에 처벌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뭔가 심각하게 잘못을 했어요. 뭐 어떤 범위 내에서 뭐 조금 편법을 써가지고 돈을 번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도덕적인 측면이고 법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많은 도덕 중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을 보통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법을 어기게 되면은 이거는 처벌받게 되는 거죠. 국가가 처벌하는 겁니다. 개인이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가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합의론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나라에는 뭐 범죄가 되고 어느 나라는 범죄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에는 음주 자체가 범죄가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주 규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뭐 이슬람의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 자체가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합의론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 구성원들이 이런 건 우리가 범죄로 처벌하자.
또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범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것들도 합의론적인 관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마리화나 이런 것들도 그 예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대마라고 하는 건데 어느 나라에선 대마를 재배하거나 또는 소지하거나 뭐 피우거나 사용하거나 이러면 처벌받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또 그런 것들은 크게 처벌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매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떤 나라에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국가도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합의론적인 그 국가의 국민들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사를 더 존중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간에 이거는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합의론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형법에서도 보면 이제 간통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간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국가가 처벌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국가 처벌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았고 우리도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런 걸 이제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처럼 좀 변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는 국가의 구성원들에 따라서 나쁜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 또는 어떤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합의론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합의론적인 관점에 이해할 때 어떤 행위는 비행이 되고 어떤 행위는 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또 비행에 대한 내용들이 또 객관적인 관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주관적인 관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주의적이니 반응주의적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범죄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좀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주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비행과 일탈의 정의 이런 것들이 바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도 바로 합의론적인 관점입니다. 그 상호작용이라는 것도 상호작용이라는 것도 결국은 합의론적이다. 구성원들이 어떤 행위를 비행으로 규정하면은 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쁜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은 비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리화나 같은 경우 한쪽에서는 그 폐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좀 너무 그런 걸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더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는 거죠. 다음에 또 그 범죄를 어떻게 보냐 하면 이건 이제 비판론적인 관점, 비판 범죄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막스류의 이런 이제 범죄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범죄를 뭘로 보냐 하면은 권력자들이 자기네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법이고 이 법을 어기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범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어겨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면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법을 만드는 그런 입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권한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키게 만들면서 그 와중에서 자기네들은 이득을 취하고
자기네들은 손해를 보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규정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뭐 절도나 뭐 그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진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거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뭐 그 좀 상거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법들 또는 뭐그 불공정 거래에 관한 법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형량은 상대적으로 해서 낮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법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제 소년범하고 성인범하고 또 소년비행하고 성인범죄하고 좀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